오늘은 그 황토 구들방의 시공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전통온돌 기술자 2급 자격을 갖추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통온돌 기술을 배운다는 것은 이것을 배워서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을 이웃한테 봉사도 하고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을 갖춰야 되고, 우리가 잘못되게 이거 구두를 시공하면 이 주거 문제는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이 생명을 다루는 겁니다. 이 대학이 보통 4년제인데요. 4년에 안 끝나는 과가 몇 개가 있어요. 4년에 안 끝나는 과 아시죠? 무슨 과가 4년으로 안 끝나죠? 의대, 그 다음에 법대, 그리고 약대는 4년에도 끝납니다. 건축이 4년에 안 끝납니다. 이게 국제 기준입니다. 우리나라는 건축이 4년제였다가 그래서 5년제로 거의 바꿨어요. 왜냐하면 국제 기준이 5년제니까. 그 4년으로 안 끝나고 5년, 6년 가는 거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문제가 되니까. 온도를 잘못 배워서 대충 놨다가 불을 뗐는데 가스가 들어와서 사망하는 사고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을 같이 이렇게 떼면 연기에 질식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온돌 기술을 함부로 이렇게 활용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전문가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러한 전통 온돌 기술자 2급을 자격을 취득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연에 대한 우리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보존한다는 그 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인간 생명을 존중해서 따뜻하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건강 건축의 기초를 닦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토 구들방의 시공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구두를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구들방을 논다 하면 먼저 방의 크기와 위치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어느 위치에 얼마만 크기로 우리가 구두를 놓겠다. 이게 결정이 되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취사 겸용으로 할 것이냐 난방 전용으로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봐왔던 그런 부뚜막 형태는 취사 겸용이고, 그 다음에 함실 형태가 이제 난방 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필요로 하는 것은 취사 겸용은 별로 필요치 않고 난방 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난방 전용 구두를 주로 여러분이 놓게 됩니다. 근데 혹시 이제 취사 겸용 부뚜막을 놔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뚜막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 그러면 이 부뚜막 그 용으로 그래도 놓지 마시고 난방 위주의 구두를 놓으면서 앞에는 이제 그 약간의 모양이나 전통을 갖추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불을 떼기가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열 효율도 떨어지게 되고, 그래도 부뚜막을 하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부뚜막을 해야죠. 왜냐하면 소비자가 원하니까. 근데 사실은 난방형으로 하게 되면 함실, 그 불주머니형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료나 이 도면을 결정해야 돼요. 도면. 도면은 아궁 위치, 굴뚝 위치. 여러분이 배웠듯이 굴뚝은 어느 위치에도 다 가능합니다. 대신에 재료를 뭘로 하느냐는 이제 가격이랑 그다음에 건강 성능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운모석이나 맥반석을 많이 사용하면 돈은 많이 들고 대신에 이제 건강 성능은 좋아지겠죠. 그리고 황토를 전체 시공을 했을 때 이제 황토 벽돌로 할 것이냐, 황토 벽으로 하느냐, 아니면 그냥 시멘트 벽이나 지금 현대적 재료로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많이 이제 간단하게는 조립식으로도 사용을 하죠. 그 샌드위치 파넬이라는 조립식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무엇을 할 것인지
도면하고 시방서가 이제 결정이 돼야죠. 보통 우리가 이제 공사를 맡길 때 이건 몇 평이니까 평당 얼마 해서 얼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상당히 불합리한 방법이에요. 그거는 쉽게 우리가 흥정하기는 좋은데 실제는 그 현관 문이 어떻게 생겼느냐 또는 문의 크기가 어떠냐 창이 어떠냐 처마가 얼마나 기느냐 또 천정 높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가격이 아주 많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평당 얼마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고 도면이 나와야지 거기에 따른 정확한 가격과 예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역서가 작성이 되면 필요한 자재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인건비도 알 수가 있어서 공사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견적서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는 단순히 평당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게 되면 반드시 분쟁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같은 집이라도 돈을 싸게 질 수 있고 같은 재료라도 비싸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그런 재료, 깊이 뭐 이런 것들이 다 도면에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도면에 다 등장을 해서 여기 보면 부뚜막식으로 됐을 때 요건 함실형으로 함실형은 이제 속에서 불을 떼고 부뚜막식은 바깥에서 불을 떼겠죠. 그럼 뭐 분홍기라든지 이 고래가 있고 이 바람막이가 있고 이 고래 개자리, 구들 개자리가 있어서 이제 이 구세가 나오죠. 구세 개자리가 있고. 그래서 이게 평면도, 요게 이제 단면도 이렇게 형태가 되는데 요 그림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숙지해서 사실은 요 그림 정도는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못 그리면 실제 현장에 가면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자꾸 손으로 이렇게 한 번씩 두 번씩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는 이게 그리는 게 시험에 나와요. 이제 불을 떼서 이제 불 때는 자리하고 이 불이 여기서 타지만 사람은 여기서 앞에서 불을 떼게 되거든요. 실제 그림은 요게 평평한데 우리가 실제 이것을 만들 때 좀 편하게 하는 방법은 이 화목 보일라는 나무를 이렇게 서서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서서 집어넣을 수 있게 이 부뚜막을 형성하면 많이 편해집니다. 이 바닥이 이렇게 하면 아주 엎드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죠. 전에는 그런 뭐 장비나 시설이 안 돼서 그냥 엎드려서 이렇게 불을 뗐지만 지금은 불이 떼기 불편하니까 좀 서서 뗄 수 있게 만드는 게 좋고 이 분엄기 그다음에 이게 고래 개자리 이 굴뚝 구세 개자리 요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지만이 불이 역류를 하지 않고 불이 잘 들어가면서 열기가 머무는 거죠. 그래서 이 구들은 불이 잘 들어가는 게 첫 번째지만 실제는 더 중요한 거는 열기가 빠지지 않고 보존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연기가 잘 빠집니다. 확확. 그럼 그건 좋은 구들이 아니라 나무를 많이 잡아먹는 구들이 되는 거죠. 이제 도면 아까는 그 그림이 보기는 좋은데 견적을 뽑을 수가 없어요. 견적을 뽑으려면 치수가 이제 딱 드러나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 도면 그리기는 어렵겠지만 이거는 볼 줄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건 가로 세로 높이가 있기 때문에 벽돌이 몇 장 들어가고 황토가 얼만큼 들어가고가 이제 다 나오게 됩니다. 여기선 불을 떼면 이제 이렇게 쭉 고래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이거는 호원용 고래인데 보통 이런 형태가 많이 쓰이게 돼요. 그러니까 방이 너무 크지 않을 때는 이 고래를 다 만들지 않고 이렇게 줄고래하고 흩은 고래를 섞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것도 고래 개자리는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 굴뚝은 뭐 여기든 아니면 대돈고래는 반대쪽이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궁이 쪽에 굴뚝이 있다. 그러면 이건 대돈고래다.
우리가 이 구둘에 여러 가지 과학 원리가 들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는 아궁이에서 불을 떼서 아궁이 후렁이로 들어가고 분엄기를 통해서 불이 들어가서 구둘 개자리, 고래를 통해서 고래 개자리, 내굴길, 이게 굴뚝이라 그랬죠. 그래서 굴뚝, 요 구세라 그랬어요. 요까지 가는 동안에 각종 과학 원리가 있는데 아궁이에서 불을 지펴서 불이 들어가는 것은 부력의 원리라 그랬어요. 뜨거워지면 공기가 상승하는 원리. 그 부력의 원리로 해서 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빨리 빨려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분엄기에 보면 분엄기 좁아져 있어서 이 벤추리 현상이 있다 그랬어요. 벤추리. 아마 리광훈 교수님 때 설명을 다. 그러니까 이 분엄기에서는 시냇물이 넓게 흐르다가 시냇물이 좁아지면 어떻게 돼요? 콸콸콸콸 흘러가잖아요. 그것처럼 벤추리 현상이 있어서 그걸 넘어가면 사이폰 원리로 기압이 뚝 떨어져서 넓어져서 머무르게 된다. 구둘 개자리에. 여기서부터는 요까지는 빨리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머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 넓어져서 머물고 퍼지게 하고. 그래서 이 고래는 머물어야 되고 고래 개자리까지도 최대한 머물게 하는 거죠. 고래 개자리에는 그 직전에 바람막이라는 게 있어서 불이 빠지지 않게 만들어주고 찬바람이 역류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내굴길은 이제 기울기가 바깥으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바깥으로.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수도처럼 이렇게 내려가게 해가지고 굴뚝을 구세를 통해서 나가는 거죠. 이게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찬바람이 역류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굴뚝이 낮기 때문에. 내굴길이 굴뚝 개자리인가? 내굴길은 고래 개자리에서 굴뚝까지 가는 길. 그게 내굴길이에요. 보통 연도라고 쓰기도 하고 원래는 이게 굴뚝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굴뚝. 그러니까 방에서 구세까지 나가는 길. 요게 바깥으로 경사가 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보통은 위로 이렇게 경사가 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위로 지면 빨리 나가서 좋긴 한데 열이 빨리 나가게 되고 나중에 찬바람이 들어왔을 때 역류할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이 이제 이 고래에서 위로 발산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면 그 발산하는 요 열기는 보통 복사 원리로 올라가게 되고 고래 속에서는 이제 전도 되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뜨거워지면 방바닥에 공기가 돌게 되는데 그건 대류고. 그래서 이 구들은 열의 그 전도, 대류, 복사 요 세 가지 원리가 다 적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력의 원리, 벤추리 효과, 전도, 대류, 복사 원리. 방바닥이 열이 위로 올라오는 건 복사 원리예요. 다시 그림이 나옵니다. 이 그림들이 계속 나오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원리는. 불을 떼면 불고개, 그래서 분엄기, 여기 불목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이 여기서 떼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아궁이 바닥에서부터 방바닥까지는 최소 80, 그러니까 70 이상은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80 정도는 돼야 연기의 흐름이 매끄럽고 보관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실 때는 한 90에서 1m를 확보하면 훨씬 더 아랫목과 윗목 차이를 둘 수 있고 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열기를 많이 머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고개 분엄기로 가서 여기가 벤추리 현상이고 여기는 부력으로 가는 거고 여기는 열을 추결하는 데예요. 그래서 전도시키는 거고 여기서 복사로 해서 열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끝에가 바람막이가 있어서 열기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역류하는 바람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고 이
그 개자리, 고래 개자리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가 위에 가둬지고 고래 개자리 밑에 쪽으로 이게 굴뚝이라 그랬죠. 이게 연도. 아까 내굴길, 아까 물어보신 거, 내굴길 연도가 여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굴뚝 개자리가 개자리 중에서는 제일 낮습니다. 이 굴뚝 개자리. 그림상은 여기 별로 안 낮은데 실제는 굴뚝 개자리가 가장 낮게 돼 있어야 이 안에 물이 생기면 굴뚝 개자리로 모여서 나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는 물이 고이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굴뚝 개자리가 가장 낮게 처리돼야 된다. 아궁이보다 더 낮게. 이 그림은 아궁이가 조금 더 낮게 보이는데 실제는 굴뚝 개자리가 더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자리는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무슨 개자리? 구들 개자리. 두 번째 고래 개자리. 세 번째 굴뚝 개자리, 구세 개자리. 그러니까 이 3개의 개자리가 열을 머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역류를 방지하는 역할. 평면적으로 보면 아궁이에서 발생된 열이 일이 들어가면서 쫙 퍼지게 되는 거죠. 여기가 불목, 분원기가 있으면서 고래 개자리가 형성되고 요 끝에 부분에 바람막이가 있어서 열이 못 나가게 하게 되는 거고 이 연도, 내굴길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역류를 방지하고 뜨거운 열이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모든 구들에 같습니다. 구들의 특수 구들로 원형 구들이 되고 또는 대돈고래가 되고 부채고래가 되고 또 선자고래가 되고 여러 고래의 형태가 되더라도 이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아궁이, 후렁이, 아궁이에서 열이 나오고 아궁이에서 열이 나오면서 안으로 들어가지만 그 열이 또 바깥으로도 빠져나오거든요. 문이니까. 그래서 불문을 꼭 만들어야 돼요. 불문. 불문이 불을 뗀 다음에 딱 막아놓지 않으면 금방 식어버려요. 그래서 불문. 그 불문 위에 돌이 있는데 그게 이맛돌. 이맛돌은 여기서 불을 떼면 요게 이맛돌이 되는 겁니다. 불을 떼면 연기가 이렇게 바깥으로도 나오는데 이맛돌이 벽으로 그름이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맛돌이. 그 다음에 그 이맛돌 옆에 양쪽에 있는 것을 보통 붓돌, 봇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요 돌을 불목돌 이렇게 하는데 불목돌이라고 썼는데 구들장 중에서 가장 크지요. 함실에 있는 돌을 불목돌 또는 함실장. 저는 그냥 아랫목돌 이렇게 합니다. 아랫목돌. 아랫목에 가장 크게 돌이 있으니까 아랫목돌이 있게 되고 이 부분이 가장 뜨겁지만 경사는 이제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아랫목은 두껍게 마감이 되고 윗목은 얇게 마감이 돼서 연기가 흐름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고 윗목부터 따뜻해져서 아랫목까지 뜨거워지고 아랫목이 가장 오래 열기를 간직하게 되겠죠. 요게 우리의 이제 구들의 원리입니다. 고임돌은 이게 고래둑이거든요. 고래둑. 고래둑에 고임돌을 놔서 구들장을 얹을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구들장은 위에는 이제 새침한다 그래서 작은 돌들을 막아서 연기가 새지 않게 만들고 그 위에 마른 황토를 덮어서 잘 밟아준 다음에 이제 젖은 황토로 마감을 하겠죠. 근데 젖은 황토로 마감하기 전에 항상 마른 황토로 잘 구석구석을 채워줘야지만이 나중에 마감한 젖은 황토가 갈라졌을 때 연기가 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감을 할 때 젖은 황토로 다 막아버리면 처음에는 잘 막히는데 그게 마르면서 갈라지면 연기가 샌다는 거죠. 특히 방의 가장자리가 가장 연기가 많이 새게 되는데 그 가장자리 부분은 특히 구들장하고 벽하고 딱 붙이지 말고 조금 띄운 다음에 마른 황토나 모래로 채워 넣어야지만이 나중에 연기가 새지 않게 됩니다.
고기가 연기가 세게 되면 연기를 잡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걸 다 뜯어내야 되는데 뭐 주삭기로 해서 이 재 같은 걸 집어넣어서 이제 막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미세하게 메꾸기도 하고 하는데 처음에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듭니다. 아까 바람막이는 역풍장이라고도 합니다. 역풍장. 그리고 이 그 불목에 있는 돌을 영화석이라고도 해요. 구들계자리 불목에 있는 것을. 그래서 열 분배 효과를 갖고 있는 거고, 바람막이는 역풍장으로 찬바람이 넘어오는 걸 방지하기도 하고요. 계자리는 고래계자리, 구들계자리, 고래계자리, 굴뚝계자리 순으로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굴뚝 쪽에, 굴뚝에는 이제 굴뚝, 구세라고 그랬죠. 구세하고 굴뚝 갓을 씌워서 바람이 이제 들어오는 걸 막아줘요. 굴뚝 갓을 씌워서 바람이 역류하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역류하는 바람을 한이바람이라고 그러거든요. 바람이 위에서 불다가 아래로 휙 내려오는 바람이 있어요. 한이바람, 높새바람에서 바람이 쭉 가다 동해를 넘어가면서 뚝 떨어지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굴뚝에 있다 마찬가지로 바람이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바람이 있으면 그게 이쪽으로 확 바람이 들어오면 아궁이가 굴뚝이 돼가지고 불이 휙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불 때다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려면 이 바람막이 계자리가 잘 형성이 돼야 됩니다. 일단 이 황토 구들방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형태, 용도, 지역, 주변 상황에 잘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막 이렇게 쳐서 들어오는 쪽에 아궁이가 있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그쪽에 굴뚝하면 아무래도 바람이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뭐 지금은 우리가 거의 구조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지만 예전에는 자연 속에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을 잘 이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구조와 기능, 요걸 잘 맞춰서 취사용이냐 난방용이냐에 맞춰서 이것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 자연재료 황토, 돌, 흙 이 세 가지를 주로 사용을 하시고 비를 맞는 자리, 비 맞는 자리는 제조 황토나 시멘트를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황토만 하면 비 맞으면 다 죽창이 돼버리고 마니까 굴뚝 쪽이나 부뚜막 쪽에는 제조 황토. 그러니까 그냥 안밀해서 이것을 굳혀버리면 물을 먹으면 다시 열리거든요. 근데 이게 화학적으로 딱 붙으면 물을 먹어도 녹지 않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붙게 만드는 것은 제조 황토, 황토에 이제 석회를 섞은 거, 그 다음에 시멘트. 그거는 보통 집 바깥에 있어서 인체에도 크게 해롭지 않으니까 굴뚝 쪽하고 아궁이 쪽은 석회를 섞은 생석회를 섞은 황토를 쓰거나 시멘트를 섞어서 마감을 해야지 비를 맞아도 잘 견디게 됩니다. 구들장은 보통 현무암 계열을 많이 사용을 하고 구들뚝은 벽돌로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주머니가 있는 함실 쪽은 열을 아주 많이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내화 벽돌로 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넓은 구들장이 없어서 구들장을 여러 개를 포개기가 어려울 때는 철근이나 이런 철판으로 미리 기초를 한 다음에 덮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철근이나 철판은 나중에 불에 녹고 휘게 되는데 돌 자체가 진흙하고 이렇게 뭉쳐서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철근은 좀 불을 맞아서 약해져도 돌이 흙하고 같이 이제 붙어 있게 됩니다. 공구는 삽, 곡괭이, 망치, 뭐 미장칼, 벽돌칼, 벽돌망치 이런 것들이 공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물매를 잡거나 이럴 때는 먹줄이나 수평 호수가 필요하죠. 수평 호수는
이렇게 수평기로 이제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먼 데는 수평기가 잘 안 되면 레벨을 봐야 되는데 레벨기로 측량기. 근데 그게 없으니까 고무호스에다 물을 담아서 이렇게 하면서 보는 거가 있습니다. 보통 현장에서 미스물이라고 그냥 일본말을 쓰는데 물호수로 수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담궈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전체를 다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수평 보는 물호수 주세요. 그러면 한 5m 정도 이렇게 감아 가지고 뭐 10,000원이나 이렇게 값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원시적이긴 해도 그게 제일 편해요. 다른 거 장비 이용하고 그러면 복잡하니까. 그래서 양동이나 고무다라, 나무칼, 흑선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인 자재로 현장에서 사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시방서나 설계도서에 이런 이제 얘기를 쓰게 됩니다. 시방서 내용에는 부뚜막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이제 시공된 대로 솥의 크기에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솥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부뚜막 크기를 정하고, 그리고 이제 이 여러 명이 여러 인분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따라서 부뚜막을 좀 넓게 하면 그 작업 조건이 좋아지죠. 싱크대도 구멍 2개짜리, 3개짜리 넓은 거, 좁은 거 있잖아요. 싱크대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길면 작업 환경이 좋아지겠죠. 근데 너무 수평으로 길면 동선이 길어지니까, 이제 어느 정도 길이로 해서 싱크대를 만들게 되고, 싱크대가 많이 필요하면 싱크대는 기역자나 디귿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주부의 동선을 줄여서 만들죠. 근데 우리 부뚜막은 보통 일자로 만들어지고 다른 부분에 양쪽에 이제 물동이나 이런 걸 놔서 주부의 동선을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래 구멍은 이 방바닥 하방으로부터 200 이상 떨어지게 한다. 이거 20cm죠. 왜냐하면 이제 하방 부분이 나무로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직접 닿으면 불에 탈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아짜방 그 답사를 갔을 때 그 4군데가 이렇게 높았잖아요. 그게 기둥 쪽이 다 높거든요. 그냥 가운데 불을 한 달 내내 타게 하면 기둥도 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불이 못 가게 돌하고 흙으로 기둥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게 추결도 하고 기둥도 불에 타지 않게 보호하고. 그리고 그 채움이 상당히 중요한데 흙으로 다 채움을 하거나 일부 모래를 섞어서 채움을 해서 연기가 새지 않게. 그러니까 빈자리를 반죽을 한 것을 채우면 그게 마르면서 갈라지기 때문에 반죽하지 않은 걸로 흙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게 설명을 안 들은 사람들은 이게 열심히 반죽해서 채우면 딱 채워지니까 좋아 보인다고요. 근데 그것은 더 새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굴뚝, 연도는 이게 제가 여러 번 하는데 4, 5도 기울기로 내려가게 만들고, 이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구들에서는. 이것을 잘 못 지켜서 역류하게 되고, 이것을 잘 못 지켜서 구들 속으로 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상식적인 얘기하고 조금 다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굴뚝은 올라가야 되는데 이 굴뚝, 연도, 요게 내려가게 시공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염두에 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게 아주 길 경우에는 중간중간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 개자리를 만듭니다. 중간 개자리. 그래서 구들 도사나 이런 사람들은 막 중간에 항아리를 묻고 소금을 집어넣고 수술 넣고 막 이런 장치를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추결도 되지만 열이 거꾸로 찬바람이 밀려서 오다가 뚝 떨어지는 데가 있으면 찬바람은 거기서 떨어져 버리라는 거예요. 계속 아궁이까지 역류하지 말고. 그래서 중간 개자리가 됩니다. 중간 개자리는 이제 굴뚝, 연도가 길 경우에 이런 중간 개자리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연도, 이 굴뚝은 아까 고래 개자리에서 옆으로 나가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게 만드는데 가능하면 아래쪽 낮은 곳이 좋다 이 말이에요. 낮은 곳. 왜냐하면 위쪽에서 뽑아내면 뜨거운 게 빠져버리겠죠. 근데 그 만드는 것에 따라서 도저히 여기는 역류를 무조건 안 되게 하고 잘 빠지게 만들어야 된다 하면 위에 두는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다 아래쪽에 둡니다. 그래야지만이 뜨거운 바람이 손실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최대한 낮은 쪽으로 구멍 위치를 정한다. 바닥. 물론 이제 바닥에 딱 닿게 하면 물 흘러가는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바닥에서 보통 5cm에서 10cm 정도 띄어서 합니다. 대신에 그 위쪽에다 하는 것은 열을 많이 뺏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새침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새침은 아무래도 큰 돌을 이렇게 폭에서 놓다 보면 돌과 돌 사이가 떨어져서 그 바닥으로 흙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제 작은 돌로 막는 경우를 새침한다 그러고 그 위에 이제 거미줄치기라고 미장하는 사람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새는 부분을 일단 황토로 해서 막아주고 젖은 황토로 그 위에 마른 황토로 이제 싹 덮는 거죠. 처음부터 마른 걸로 하면 구멍으로 수르륵 빠져버리니까 그걸 새침한다고 합니다. 새침. 그 다음에 뭐 옆면은 화강석, 전벽돌, 막돌 쌓기 등으로 시공한다. 옆에는 치장 효과도 있고 불이 크게 오지 않으니까 그런 치장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구세는 내화, 내열, 내구적인 것을 사용한다. 이 구세는 그 굴뚝을 얘기합니다. 구세는 그 바깥에 있기 때문에 가끔 열이 세게 나오기도 하고 비바람을 많이 맞기 때문에 노후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구세 갓도 잘 만들어 줘야 되고 구세는 조금 더 강한 재료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세가 그 굴뚝 그 집의 구들의 얼굴이 돼요. 그러니까 아궁이 부분이 얼굴이 아니라 굴뚝이 얼굴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 굴뚝을 보고 참 잘 만들었다. 제일 멋을 부릴 수 있는 자리가 이 굴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자경전이라든지 교태전은 다 굴뚝이 문화재예요. 굴뚝을 잘 치장하고 또 이쁘게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굴뚝 개자리는 폭이 30cm에서 60cm. 근데 60cm가 되면 구들장을 얹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60cm 돌을 큰 돌을 놔야 되니까 보통 30cm로 하게 되고 깊이는 50cm 이상. 깊이는 막 1500까지 이렇게 되는데 최소한 500 이상이니까 아궁이 깊이까지가 보통 800에서 1000 되니까 1m 정도는 깊이 파야 역류가 방지되고 열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실제 실험을 해도 이 그 고래 개자리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하고 이 열의 손실의 그 정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굴뚝은 낮을수록 좋은데 남부지방이나 이런 데는 지난번에 우리가 운조로 갔을 때처럼 그 기단 부분에 연기가 그냥 빠지는 게 있었죠. 기단 굴뚝. 그러니까 낮게 해서 기단 굴뚝으로 처리하면 연기가 바닥에 쭉 깔려서 소독 현상도 있고 모기불 역할도 할 수 있고 대신에 그 개자리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역류하지 않고 모기불 역할도 하고 이렇게 연기가 쫙 깔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굴뚝 배기구는 지붕 처마에서 좀 띄워라. 요거는 서양 벽난로 때문에 생긴 법규입니다, 사실. 처마에 붙어 있으면 굴뚝이 뜨거우면 처마로 불이 붙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구들은 사실 이 조항은 별로 맞지 않습니다. 굴뚝에서 불날 정도다 그러면 우리는 벌써 나쁜 구들이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굴뚝 상부에는 판석, 연과, 기와 등을 덮어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고 외부에 나타나는 형태이므로 아름답게 한다. 그래서 굴뚝을 자기 얼굴로 나타나게 해서 가장 잘 만들면 좋습니다.
그 불떼기. 그래서 구두를 일단 낮으면 지난번에 우리가 진천에 가서 한번 놓고 나서 불떼기를 시작했죠. 불 때면 연기가 막 여기저기 새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연기가 새는 데를 모르니까. 그래서 불을 떼면서 연기 나는 데를 보고 새침을 해서 마른 걸로 싹 덮어서 불을 충분히 떼고 불이 꺼질 때까지 뭐 보고 뭐 소화기까지 준비한다. 이건 이제 법적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을 떼면서 새침하고 그 연기 새는 데를 미리 이때 막지 않으면 나중에 마감을 다 해놓으면 찾기도 힘들고 보수하기도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불을 처음에 뗄 때는 연기가 옆으로 새는지 바닥으로 새는지를 잘 보고 고기를 새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은 열이 서서히 올라가도록 떼면 방바닥에 열기가 이제 퍼져나가는 게 보이고 점점 말라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기가 새면 그 부분에 마른 걸로 이렇게 계속 채워서 막고 나서 불떼기를 다시 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온도를 전통 온도만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실제는 전통 온도라고 이 온수나 전기 온도를 겸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을 떼기가 어쩔 때는 힘들 때는 그냥 전기나 물로 간단하게 처리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은 그 온수 온도를 겸용할 경우에 그러니까 구들장을 설치를 하고 내가 보일러나 이걸로 화목 보일러로 해서 온수를 좀 같이 쓰겠다 할 때는 구들 위에 온수 그 관은 PVC 보통 엑셀관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쓰면은 나중에 탈 수 있습니다. 물론 물이 계속 돌고 있으면 안 타는데 물이 가끔 멈추면 이제 타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를 뜯고 해야 되니까 그 스테인리스 주름관을 사용해서 배관을 쓰시면 유리하다. 그러니까 요거는 보통 하시는 분들이 온수로 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보통은. 근데 물이 돌 때 괜찮은 거지 물이 멈춰 있을 때는 타기 때문에 가능하면 스테인리스 주름관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가격 차이는 뭐 한 막기에 그것도 10만 원 내외밖에 안 돼서 돈이 비싸진 않습니다. 우리가 싱크대나 샤워기 하면 이렇게 주름관 있잖아요. 그렇게 된 그 관이 있습니다. 그 관으로 바닥을 다 까는 거죠. 그걸로. 그러면 그 위에 이제 시공을 하게 되면 구들장에 불을 아무리 떼도 그게 녹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로 쓸 경우에는 주의할 점은 전기는 전기 배선이 타게 됩니다. 전기 배선이. 보통은 불이 별로 안 다니까 괜찮겠지 하고 시공을 해도 이 바닥 온도가 생각보다 이제 뜨겁기 때문에 특히 함실형으로 하게 되면 보통 그 800도에서 120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1000도가 되면 다 녹여요. 쇠가 아닌 건. 그런데 전기선은 특히 피복이 이 PVC로 돼서 녹게 됩니다. 그럼 전기가 다 문제가 되니까 전기 바닥 온도를 할 때는 배선이 절대 바닥으로 가게 하면 안 되고 벽에서 그 연결하는 조인트가 다 생기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벽에 난방을 하는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바닥 난방은 잘 때는 좋은데 서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여기가 좀 추워요. 그런 데는 이제 벽에 난방을 하게 되는데 전기 난방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벽은 전기, 바닥은 구들 이렇게 두 가지를 혼용을 하면 그 속을 상당히 뜨겁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기를 혼용할 때는 마찬가지로 바닥으로 하면 하자가 생길 요인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공비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 방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재료비 자체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황토하고 시멘트하고 황토가 좋은 건 다 알죠. 여러 가지 그 황토 성능이 더 좋다는 것은 그 지난
강의 내내 들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구두를 쓰는 것은 화석 연료를 가능하면 쓰지 않고, 화석 연료라는 것은 재생 불가능한 재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석유나 가스나 뭐 석탄이나 이런 화석 연료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나무를 심으면 나무는 계속 자라거든요. 그래서 떼고 또 자라고. 우리가 이제 태양열을 사용을 요즘은 많이 하는데, 태양열 그 지별판도 마찬가지지만 그 태양열을 받아서 지별을 해가지고 그 열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태양열 지별판은 매년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10년에서는 보통 그 효율이 반 가까이 떨어지고 20년 되면 못 쓰게 돼서 쓰레기가 됩니다. 그 쓰레기가 되면 폐기물이 되고 처리 비용이 들어가고 오염을 시키게 되고, 그리고 그 태양열 지별판을 만드는데 에너지가 들어가고 폐기물을 생성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막이나 옥상이나 도저히 나무를 심어도 안 되는 데는 태양열 지별판이 유리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거의 나무를 심으면 걱정이 없는 데는 나무를 심는 것이 계속 지구를 순환하는 데 유리하다. 근데 요새 하도 태양열이 좋다 그래서 그냥 밭에다가도 태양열 지별판을 만들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가면 쓰레기가 되니까 상당히 낭비죠. 그래서 이 태양열 지별판은 간단해요.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설인데, 태양 에너지를 가장 잘 저장하는 게 뭐겠어요? 식물이에요, 식물. 나뭇잎이라고요. 탄소 동화작용 이런 거 배웠잖아요. 태양열을 받아서 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나뭇잎 만들까요?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뭇잎 성능의 아주 일부분을 사용해서 태양열 지별판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연력학 법칙에 따라서도 우리가 만드는 그런 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사실 한 15년 전, 한 20년 전쯤에 우리나라에도 태양열 바람이 불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태양열 뭐 설치를 했다가 다 쓰레기가 됐고,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태양열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런 그 전기를 생산하는 건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근데 이 열기를 생산하는 난방용은 태양열이 효율이 갈수록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를 베서 떼고 나무를 심고 하는 것이 가장 지속 가능하고 미래 지구 환경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패시브 하우스는, 패시브란 말이 제가 수동이라 그러죠. 수동이 능동적인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수동이란 말은 뭐냐면 자연에 순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추울 때는 조금 실내 온도를 내려서 생활하고, 더울 때는 실내 온도를 조금 높여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좋지, 추울 때 집 안을 뜨겁게 하고 더울 때 에어컨을 빵빵해서 춥게 하는 것은 지구 환경에도 안 좋고 우리 몸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능동적인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많은 쓰레기를 생산하고 우리 후손한테 나쁜 지구 환경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동형, 패시브, 자연 친화적 주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화석 연료를 쓰지 않고 지속 가능한 이 그 자연 재료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시브의 반대말은 액티브가 되겠죠. 액티브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액티브는 그야말로 에너지를 많이 집어넣어야 돼요.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근데 패시브는 에너지를 집어넣지 않아요. 그냥 집을 남향으로 설치하는 것이 패시브 주택의 제1원리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열은 무한한 에너지가 오니까 자연적으로 쓰는 거니까. 그 패시브 주택이 뭐 대단하게 무슨 설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향집을 짓는다. 이게 패시브의 원칙의 1원리예요. 남쪽엔 창문을 크게 한다. 북쪽엔 창문을 적게 한다. 이게 패시브 주택이라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많이 손실하지 않고 벽체를 단열을 잘 한다. 이게 패시브 주택이지,
이게 패시브로 해서 뭐 이상한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장치를 하는 건 다 액티브 주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온실을 만들거나 단열 처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패시브 주택, 자연형 주택을 얘기합니다. 이제 요새는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는 것도 이제 등장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아이디어란 얘기입니다. 에너지 제로 하우스는. 그러니까 에너지가 전혀 안 드는 집을 짓겠다. 근데 실제는 에너지를 이제 적게 쓰는 집을 짓는다는 거죠. 근데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 아무리 단열하고 좋은 집을 지어놨어도 바깥 온도가 영하 30도 돼서 뭐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가면 결국 실내 온도는 실외랑 같아지게 됩니다. 시간이 좀 다를 뿐이지. 그래서 에너지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특히 태양 에너지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니까 태양 에너지를 가장 우리가 많이 써야 됩니다. 흙은 건강에 좋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죠. 사람은 흙에서 왔다고 그러고 흙으로 돌아가고 흙이 가장 거짓말을 안 하는 순수 재료고 구두를 만드는 사람은 흙을 다루는 사람. 그래서 토수, 구들 편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흙은 조직이 없어서 모든 조직을 흡수할 수 있고 가장 유연성이 좋고 실제 이제 구들 만드는 그림 우리가 갔던 데 그림이죠. 구들은 이제 종류별로 우리가 용도별로 놓을 수가 있고요. 뭐 동그란 구들, 네모난 구들 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집을 짓게 되면 지붕은 비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를 막고 숨까지 쉴 수 있으면 더 좋죠. 우리 기와집이 바로 비를 막는 데는 가장 좋고 숨 쉬는 것. 그 비를 기가 막히게 막기 때문에 불이 지붕 속에 적심해서 나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는 남대문 불 났을 때 불을 계속 뿌려댔잖아요.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비를 막는데 완벽한 재질이라서 여기 물을 뿌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타졌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집은 불 끌 때 어떻게 끄는지 아세요? 아니야. 저기 기와부터 내려. 사실은 기와를 걷어내고 거기다 물을 주면 되죠. 근데 불 났는데 누가 올라와서 기와 걷어내고. 그래서 불 끄는 방법이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불은 위에 타지 아래는 안 타요. 불이 위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옛날 불 끌 때는 불이 나면 이 기둥에다가 끈을 묶어서 잡아당깁니다. 네, 무너지게. 그래야지 자재를 다시 써서 다시 질 수가 있어요.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 안 꺼집니다. 아주 기본이에요. 그 기본을 모르니까 남대문을 다 태운 거죠. 왜냐하면 완전히 방수가 됐는데 물을 아무리 뿌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지붕을 철거하고 물을 뿌려야 되는데 불 났는데 누가 올라가서 이게 철거를 해. 근데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 문화재를 누가 무너뜨려. 이게 안 되고 그냥 보고 불타는 거 우리 다 구경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지금은 이제 더 잘 지어져 있지만 그만큼 이게 우리 집은 이 지붕이 그 비를 막는 그 구조로 돼 있고 우리는 그래서 지붕에 뭐 천창이나 이런 걸 안 만들어요. 서양처럼 뭐 옥상 정원 이런 거 없잖아요. 물론 요새는 기와에 또 이끼가 껴가지고 요새는 그게 인기야 또. 그리고 나무로 이렇게 돼 있고 어쨌든 지붕이 천창도 없고 기와 지붕이라는 게 중요하고 우리는 집이 떠 있기 때문에 이 기단이 항상 형성이 돼 있습니다. 기단. 그러니까 집을 들어서 습기를 막아주는 거죠. 기단. 우리 한옥의 주요 요소는 기단, 지붕. 이게 중요하고 마당, 구들. 이게 다 한옥의 기본입니다. 이제 이 불을 떼는 거죠. 이 나무는 인체에 가장 좋은 재료인데 이게 불에도 잘 타고 썩고 벌레도 많이 낀다. 그래서 불을 떼서 나무를 보호하는 기가 막힌 기술이 우리 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에 약한 것을 불로서 보호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도면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견적을 받을 땐 도면이 있어야 돼요. 그냥 평당 얼마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실제 도면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물량이 이렇게 다 생성이 되는 거죠. 목재 물량, 무슨 물량, 물량 이렇게. 고래가 이제 이렇게 복잡한 고래도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실제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요새는 컴퓨터가 좋으니까 이게 딱 만들어서 실제 보여주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물론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달라지겠죠. 실제 이제 만드는 부분 사진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벽돌이 아주 많이 들어가게 되죠. 시공을 열심히 하고 미장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한 번씩 했으니까 이런 구들들. 이 굴뚝에는 이렇게 댐퍼를 설치해 가지고 이 불이 다 탄 다음에 이걸 막아야 돼요. 지난번 밴드에 보니까 댐퍼가 뭡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댐퍼가 바람막이죠. 굴뚝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궁이 막고 굴뚝을 막아야 오래 갑니다. 불을 떼고 나서 그냥 놔두면 아궁이로 나가고 굴뚝으로 나가기 때문에 불이 다 탄 다음에는 양쪽을 딱 막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열기가 가장 많이 새는 데가 아궁이, 두 번째로 새는 데가 굴뚝. 그 굴뚝하고 아궁이를 막지 않으면 금방 식게 됩니다. 우리 온돌 학교 지은 집이죠. 여기 뭐 이름도 여기 다 있네요. 이제 기와 얹는 모습, 흙을 얹어서 이렇게 기와를 하는데 기와가 아무래도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벽난로용 구들, 여러분이 이제 지난번에 가서 보셨는데 놀 때는 이렇게 처음에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뒤에 굴뚝이 있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고래뚝을 쌓고 나중에 이제 이 벽난로, 로켓, 가스통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완성된 모습이 보입니다. 요게 2층 고래입니다. 사실은 아래층에 고래가 있고 위에 고래가 있고 그 두 바퀴를 돌게 만들어 놨어요. 2층 고래 할 때는 여기 힘이 안 실리니까 요거는 못 쓰는 타일로 그냥 한 겁니다. 위에는 구들장을 하고 요 사이는 타일로 2층, 3층 이렇게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앗자방이나 이렇게 높은 구들일 때는 공간을 많이 줘서 열기를 많이 간직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여기가 해체돼 있었죠? 앗자방 갔을 때. 해체되기 전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이게 오래전인데 구들장이 노후해서 앗자방 보수하러 갔다가 찍은 사진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요거 해체된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온수나 전기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그 구들로 바뀌고 현대적인 형태로, 그러니까 온돌도 전통 온돌을 그냥 갖고 오면 지금 불 떼기도 불편하고 관리도 힘들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그 전통 온돌의 장점은 갖고 오지만 현대적 요소를 집어넣어서 해야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구들장이나 구들뚝도 이제 벽돌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이건 백두산 천지인데 제일 높은 데가 여기 중국 쪽. 아마 갔다 오신 분들도 사람이 오만 하네요. 근데 사실은 이 천지 꼭대기에서 이 천지 물까지가 700m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높은 거죠. 사람들은 천지 하면 이게 바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줄 알아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 밑에 못 내려가요. 밑으로 가면 위에 못 올라오고. 이게 700m나 되니까. 이제 이 구들들이 2001년 구들 뭐 그 이후 구들 뭐 해서 이 현대 온돌도 이게 점점 바뀌어가고 있고 아파트 온돌도 이제 그 단열을 하고 층간 소음을 막는 그런 온돌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온돌도 아랫목, 윗목을 이렇게 따로 배관을 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고 배관을 할 때 이제 그 아랫목, 윗목도 나누고 인테리어 효과가 나오게도 이제 배관을 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바닥 자재도 온돌 바닥 자재가 상당히 중요해요. 전에 우리는 이제 한지나 장판지로 해서 콩기름
먹이는 걸로 하고 끝났는데 지금은 그 요구 수준이 더 높아졌는데 그게 가장 비싼 자재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개발해야 됩니다. 지금 독일산이나 일본산들이 가장 시장을 점유율이 높습니다. 보일러, 파이프, 마감재 이 모든 것이 온돌 산업이고 이쪽으로 우리가 산업을 키워야 되고 우리 전통 온돌 기술을 현대적으로 이제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요거는 2회네요. 여러분이 14회 드디어 접어들었습니다. 이거는 5회. 이거는 중국에 가서 놓는 유흥준 문화재청장 시절에 직접 같이 이렇게 문화재를 좀 개방하고 불도 떼보고 이런 행사를 당시에 했습니다. 다시 복습, 마지막 복습입니다. 분엄기, 구들개자리, 바람막이, 고래개자리, 굴뚝개자리, 내굴길, 굴뚝연도, 구세갓까지 이렇게 되는 요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중국이네. 중국의 알라디라고 길림성에 있는 한옥마을. 사실 우리 전통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더 많아져야 되는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한편으로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가 시흥 이런 구들 온돌 마을이 좀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이걸 그 후손한테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